콘크리트 먼지 속에서 김반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틀목수였습니다. 그의 새벽은 언제나 공사장의 희뿌연 콘크리트 먼지 속에서 시작되었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나와 차가운 철근과 거친 나무틀을 어루만지며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교함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고, 늘 묵묵히 일에만 전념하는 그의 모습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말수는 극히 적었지만 일 하나만큼은 빈틈이 없었고, 그의 작업 방식은 마치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후배들은 겉으로는 그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지만 내심 그의 장인정신과 묵묵함에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반장을 보며 숙련된 기술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곤 했습니다. 김반장의 삶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귓가에 맴도는 중장비 소음, 코를 찌르는 콘크리트 냄새가 진동하고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찾아오는 고요한 퇴근길로 이어지는 시간의 반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변화란 그의 사전엔 없는 단어처럼 보였고, 그의 삶은 마치 견고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견고했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꽁꽁 얼었던 땅이 해빙기를 맞아 녹기 시작하듯, 그 균열의 시작은 다름 아닌 공사장 바로 옆에 자리한 허름하지만 정겨운 한바 식당, 그리고 그 식당을 홀로 꾸려가는 마음 따뜻한 여주인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균열이 그의 삶 전체를 흔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의 무채색 삶에 최 사장은 예상치 못한 색깔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은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이 공사장 바로 옆에 작은 한바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의 문을 활짝 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는 것으로부터 말이죠.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섬세한 관찰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식당을 찾는 수많은 인부들의 이름은 물론 그들의 사소한 식성,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음식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김반장이 청양고추를 유독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국은 짜게 먹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까지도 그녀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아무도 모르게 오직 김반장의 접시에만 특별한 반찬을 살짝 더 올려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노릇하게 구워낸 촉촉한 계란말이, 내일은 고소한 냄새가 일품인 멸치볶음, 그 다음 날은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고추장아찌 같은 것이었죠. 이 특별한 배려는 매일매일 바뀌었고 김반장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반장은 늘 말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고 단 한 번도 그 특별한 배려에 대해 언급하거나 고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최 사장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업용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시골에서 잠시 올라온 그녀의 조카 수지는 이런 이모의 은밀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종종 놀리곤 했습니다. 이모, 김 반장님한테는 반찬이 늘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인 것 같아요. 특별 대우네요. 수진의 장난기 섞인 말에도 최 사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지나 힘쓰는 분이니까 많이 드셔야지. 하지만 그 대답 뒤에 담긴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배려 이상의 조금은 다른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을 지나 봄을 알리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은근한 감정의 그림자였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모의 마음속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시작했음을. 비 오는 날, 어느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앞을 가릴 정도로 거셌습니다. 공사장 바닥은 빗물에 흥건하게 젖어 미끄러웠고 김 반장은 늘 그랬듯이 빗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근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아찔하게 넘어졌고 그는 그만 손목을 심하게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뼈가 시큰거리는 통증이 전신을 휘감았고 그는 그날은 저녁밥도 거를 참이었습니다. 통증과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습관처럼 공사장 옆에 있는 한바식당 문 앞까지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불이 꺼진 식당 안에서 누군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최 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든 채 김 반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김 반장님 다쳤어요? 이 빗속에 어쩌다. 어서 들어와요. 국은 아직 따뜻하게 데워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반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식당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최 사장은 김 반장의 접질린 손목에 능숙하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는 내일 일 못하겠네요. 그러니 오늘은 평소보다 2그릇 먹어요. 그래야 힘내지. 따뜻한 밥과 구수한 국, 그리고 그녀의 섬세한 보살핌 속에서 김 반장은 말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위로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마치 차가운 공기 속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틈처럼 말이죠. 그 틈은 서서히 벌어지며 서로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반장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식당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최 사장이 식당 문 앞에서 조용히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 혼자 사는 거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은근한 걱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 대신 눈빛으로 고맙다는 깊은 인사를 남기고 비 내리는 밤거리 속으로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최 사장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빈 문간에서 한참 동안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이후 김 반장의 일상에는 최 사장의 식당이 단순히 밥을 먹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 후면 말없이 식당 뒷마당에 고장난 수도꼭지를 능숙하게 고쳐주거나 겨울이 되면 연탄을 직접 나르며 최 사장의 고된 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곤 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녀의 일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김 반장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하며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이 유자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 혼자 사는 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김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게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짧고도 의미심장한 대답에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함께 나누는 짧은 눈빛, 함께 보내는 고요한 순간들이 그들의 마음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데워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식당 일을 돕던 수진이 김 반장에게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 혹시 우리 이모 좋아하세요? 요즘 이모가 반장님 얘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김 반장은 뜻밖의 돌직구 질문에 놀란 듯 수진을 쳐다보더니 이내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니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의 얼굴엔 묘한 당황스러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붉은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둘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말없이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이모와 김 반장 사이에서 피어나는 묘한 기류가 이제는 꽤나 분명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처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말이죠. 다른 현장 전전하던 그들의 일상에 불현듯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반장에게 지방 현장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6달 동안이나 머물러야 하는 꽤나 긴 현장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날 김 반장의 밥상에는 평소보다 청양고추 무침이 유독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콤하고 칼칼한 청양고추처럼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고 아렸을 것입니다. 김 반장은 그 무침을 말없이 다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최 사장은 겨우 입을 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 반장님, 다녀오세요. 부디 건강히 별 탈 없이 잘 다녀오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걱정,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김 반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최 사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면 그때도 된장찌개에 고추장아찌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단순한 식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최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매일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김 반장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김 반장은 비로소 안심한 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김 반장이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식당 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식당 문이 닫히자 최 사장은 천천히 식당의 모든 불을 끄고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벌써부터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요한 어둠 속에서 오직 그의 건강한 귀환만을 바랐습니다. 김 반장이 떠난 지 한 달, 2달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최 사장은 내심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가져다준 우편물 속에서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누런 종이 한 장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정겨운 손글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긴 공기가 참 좋고 밤하늘에 별이 무척 많습니다. 이 현장 사람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된장국 맛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장님이 끓여주시던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국물 속에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김반장 드림. 최 사장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함 속에서 발견한 진심 어린 마음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고는 매일 밤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씩 꺼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녀는 어김없이 다음날 아침 구수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왜 이리도 외롭고 쓸쓸한지, 왜 이렇게 목이 메어오는지 그제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반장의 편지를 손에 든 채 그녀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가끔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요. 김 반장님 마음이 빠진 국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끓여도 결코 그 맛이 날 수 없주죠. 저도 김 반장님 없는 식당은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빠진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익숙해진 그의 빈자리에 대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봄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6달의 공백을 깨고 김 반장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식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당 문 앞에 익숙한 자세로 털썩 앉아 최 사장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 여정의 피곤함과 함께 최 사장을 향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몇 분 뒤 익숙한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스르륵 열리고 최 사장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없는 반가움이 역력했습니다. 김 반장님 왔어요? 정말 왔네요. 최 사장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그리고 격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꾸벅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사장님. 밥 아직 남았습니까? 혹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과 함께 최 사장의 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밥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식당에는 단둘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촉촉한 봄비가 소리 없이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그들의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침묵을 감싸 안았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 반장, 내일부터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제는 식구처럼 매일 아침, 저녁을 함께해요. 최 사장의 말에 김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메마른 눈빛에는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구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 수도꼭지는 계속 봐야겠네요. 이제 제 집처럼 드나들어도 되겠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이제는 숨김없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미소는 굳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식당 한쪽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모의 식당을 바라보던 수지는 그 모습을 창문 밖에서 조용히 바라보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모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드디어 제 짝을 찾았네.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계절이 한 바퀴 돌고 돌아 또다시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공사장도 여러 번 바뀌었고 공사 현장의 인부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최 사장의 한바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어느새 최 사장의 주방을 함께 사용하며 그녀의 고된 일을 돕는 어엿한 살림꾼이 되어 있었고 최 사장은 이제 된장국을 끓일 때마다 김 반장의 취향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조용히 밥을 먹었고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작은 몸짓,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은은한 미소,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없는 교감으로 가득 찬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은 주말이면 식당 앞에 조그마한 텃밭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은 이제 굳은 콘크리트 대신 부드러운 흙을 만지며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고추, 상추는 물론이고 최 사장이 좋아하는 고추장아찌를 담글 수 있도록 특별히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심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김 반장을 보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 이젠 정말 우리 식구 같네요. 아니, 이제는 식구 맞죠? 김 반장은 최 사장을 향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주름진 눈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 밥 때문에, 그 구수한 된장국 맛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사장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따뜻한 식구라는 울타리 때문에 남아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깊은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고백이나 화려한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고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말없이 건네지는 섬세한 배려, 그리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해지는 고요한 위로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익어갔습니다. 둘은 늘 말이 없었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구수한 밥, 냄새와 함께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럽고 굳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밥 한 끼로 시작되어 이어진 두 사람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늘도 한바식당의 따뜻한 김 속에서, 그리고 김 반장이 정성껏 가꾼 텃밭의 푸른 채소들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